오늘 낭독할 책은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입니다. 지은이는 엄남미 작가님, 미라클 모닝 출판사. 1장, 감사로 긍정적으로 바뀐 삶. 감사하는 대로 살게 된다. 평생 동안 감사합니다라는 오직 한마디 기도만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삶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은 마음속 생각과 사진이 끌어당긴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들이 감정이라는 통로로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리 둘째와 평소 간 우창 볼링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날은 유난히 조이 볼링장이 마음속에 떠오른다. 그러면 반드시 강하게 생각한 조이 볼링장에 가게 된다. 우창 볼링장에 도착하니 목요일은 정기전이라서 자리가 없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조이 볼링장으로 향했다. 이때 원래 가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가야 한다고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 반면 오랜만에 새로운 볼링장에 가서 감사하면 어떻게 현실이 펼쳐질까? 감사를 선택하고 기분 좋게 조이 볼링장으로 가니 뜻밖의 직원이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클래식 음악까지 들려주어 아주 평화로웠다. 우리는 행복한 볼링장의 모습이 감사했기 때문이란 걸 알지 못한다. 하지만 먼저 생각을 했고 기분 좋은 감정을 느꼈기에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평화로운 현실이 나타났다. 생각과 감정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평소에 이해하지 못했다. 날씨가 흐리거나 태풍 칠 때 감사하지 않으면 기분이 저조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에너지를 좋게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는다. 감사 실천을 하기로 했지만 날씨에 감정을 맡겨버린 날은 마트에 가면 예전에 감정이 안 좋았던 이웃을 만난다. 그 이웃은 오래전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생각과 감정이 현실을 만드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 이웃에게 감사 명상으로 좋은 주파수를 보내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라졌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원하는 대로 되고 하고 얻을 수 있다. 조 바이텔 박사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다. 무엇을 원하든, 즉 우리가 긍정을 원하면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부정을 원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우주의 모든 것들은 자기장이 형성되어 자석처럼 끌려오기 때문이다. 모든 물체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서 내가 주는 것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받게 된다. 감사를 주면 감사를 받고 불평을 주면 불평을 받는다. 최성봉에 져서 무조건 살아 단 한 번의 인생이니까를 통해 그가 살아온 삶의 처절함에 숙연해졌다. 최성봉 씨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가 심해 도망쳤다. 껌파리로 살다가 나이트클럽에서 조폭들에게 잡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성악가의 노래를 듣고 꿈을 가지기 시작했다. 세상을 원망하기를 수백 번 했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 노래라는 꿈. 성악가가 되기 위한 생각과 감정을 강하게 느끼니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코리아 갓 탤런트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한국의 폴포츠, 수잔 보일로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최성봉 씨가 만약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탓하고 희망을 가지지 않고 삶을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주폭들에게 생매장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내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장자도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정신만큼은 자유로웠다. 장자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이라면 담담하게 감사히 운명을 받아들인다. 상황에 저항하지 말고 순응한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세상 만물, 천지는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존재하지만 때가 이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곁을 떠난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뭐가 있겠냐고 말했다. 최성봉 씨도 어린 시절 부모의 돌봄이 없이 홀로 고통을 견뎠지만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걸 알았기에 희망을 놓지 않았다. 마사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시 워싱턴의 아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어떤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여전히 즐겁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행복이나 불행은 많은 부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왔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 이용하면 삶이 조금 바뀐다. 하지만 감사 실천은 매일 매 순간 한다면 삶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뀔 것이다. 감사 실천으로 내 삶도 행복하게 변했다. 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초면 된다. 그저 감사합니다. 한마디 내뱉는 것만으로도 순간의 에너지를 긍정으로 바꿀 수 있다. 어떤 상황에 놓여도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세상에 대한 행복한 감정이 나온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선행, 포용, 긍정 감정을 느낀다. 긍정 심리학의 대가 마틴 실리그만 박사는 인간의 긍정적인 특성을 다 살펴본 결과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웰빙 지수가 높다고 말했다. 긍정을 하면 긍정을 되돌려받고 부정을 주면 부정이 나타난다. 감사하면 감사가 내게 돌아온다. 괜찮은 삶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이 감사다. 감사를 하면 기쁘고 신나는 감정은 저절로 따라온다.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숨을 쉬고 생각할 수 있고 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자. 아마 오늘부터 기분이 달라짐을 느낄 것이다. 이 책을 집어든 독자들은 준비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삶이 행복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삶에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자. 감사하기 시작하면 가족이 바뀐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친구이자 가족이 된다. 존 디마티니. 예전에 찜질방에 갔다. 소금방에 중년 정도로 보이는 3명의 여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었다. 교양 있는 대화가 오고 갔다. 있잖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덕행이야. 조이스 마이어 있잖니? 일본말로 인도쿠라고 해. 찜질을 했더니 땀이 나네? 어서 일어나자. 그러고는 2명이 자리를 떴다. 궁금해졌다. 대화 전체를 엿듣지 못했다. 인도쿠가 뭐지? 교양 있는 말투로 차분하게 찜질방에서 대화가 오고 가는 여성들의 정체가 궁금했다. 남아있는 한 분에게 말을 걸었다. 머리에는 하얀 수건을 얹고 조심히 물었다. 혹시 인도쿠가 뭐예요? 네, 인도쿠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선행이에요. 그럼 기부나 봉사 같은 건가요? 누구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고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짧게 말하고는 나갔다.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하는 것이 꼭 감사하기와 닮았다.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것은 대가 없이 주는 것이다. 물질보다 더 큰 행복을 주기에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감사하면 화도 누그러뜨려진다. 조이스 마이어는 말한다. 결심하십시오. 나는 화내지 않을 거야 라고. 더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쉽게 화내지 않는다.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의 비밀을 쓴 이스카이치 스요시는 이스라엘 여행에서 신기한 경험을 한다. 어떤 할머니를 만난 것을 계기로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다. 여행에서 잘 곳이 없어 이스라엘 할머니가 재워졌다. 이스라엘 할머니는 삶을 강력하게 바꿔줄 마법의 말을 알려줬다.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을 실천한 이스카이치 씨는 삶의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꿨다. 마법의 말이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였다. 너무 평범한 말이지만 할머니는 그 안에 숨어진 비밀들을 이야기해준다. 감사는 타인에게 말하면 그냥 평범한 말이지만 자신에게 말하면 행운과 행복을 부르는 마법 같은 말이 되는 법이지. 할머니는 좋은 일에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안 좋은 일에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라는 것이 이스라엘 할머니의 교훈이다. 절대로 남의 흉을 봐서는 안 되고 화를 내면 운이 달아난다고 말했다. 일본어로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의 아리가또의 뜻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라는 뜻으로 어휘를 해석할 수 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감사는 쉽게 나오는데 어려운 일이나 고통받는 일이 생길 때에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감사의 말을 즉시 내뱉는 순간 고통은 사라진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안 좋은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주파수가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을 끌어당긴다. 하지만 그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불행의 쇠사슬이 끊어진다. 물리학자가 말한 감사과학에서도 펜듈럼을 끊어버리는 방법이 긍정이라고 했다.
전화위복이 되어 행복해지려면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자신에게도 말해줘야 한다. 가족들과 지내다 보면 화나는 일들이 생긴다. 아이들과 남편에게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줬는데 반찬이 없다고 투덜거리며 밥숟가락 놓고 불평하는 아이를 볼 때 화가 난다. 그 순간 바로 고맙습니다라는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을 한다. 전에는 화가 나면 바로 화나는 말투가 나갔다. 화난 감정으로 가족에게 엄마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밥을 차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렸을 것이다. 나 자신을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화난 감정을 가족들에게 쏟아 상처를 입혔다. 하지만 이제 다르다.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부터 가족이 평화로워졌다. 화를 내는 것은 내 입에서 불을 쏟아내는 것과 같다. 상대방을 태운다. 화의 한자어는 불화자다. 화는 모든 걸 태운다. 화는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내는 성이다. 화가 우리 몸과 영혼에 들어와 나쁜 영향을 미친다. 화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감사의 말을 더 많이 쏟아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얇은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진짜 아는 것이다. 감사의 실천이 필요하다. 화는 불이기 때문에 잠시 그 자리를 피히 있다 보면 옮기지 않는다. 화가 사라진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화를 버럭내면 더 큰 불길이 활활 타오른다. 말은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부정적인 말은 파괴하는 행동을 하게 하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게 만든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창문이 있다. 창문을 열게 하려면 마음의 안에서 밖으로 열어야 한다. 마음이 열리게 하는 말이 바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이다. 화가 나면 행복이 달아난다. 즉각 화나는 마음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라고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해보자. 지금 이 순간에 화가 났던 일에 대해 고맙습니다라고 써보자. 오늘은 엄남미 작가님의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를 낭독해봤는데요. 저도 감사 일기를 꽤 쓴 지 됐어요. 근데 이게 매일 쓰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날 때마다 쓰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좀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고맙습니다. 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라클 모닝 출판사 엄남미 작가님의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를 낭독해 보았습니다.